여러분, 오늘은 인천 제물포에서 평화기행 떠나볼 건데요. 오늘 제일 먼저 알아볼 곳은 인천역입니다. 인천 제물포는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개항하게 되었는데요. 제물포는 수도 한성에서 가장 가까운 무역항이었습니다. 구한말 한반도에 철도가 처음 놓이기 시작했을 때 제물포를 시작으로 수도 한성까지 직결하는 기차 노선이 놓이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경인선이죠. 하지만 현재 인천역에는 한국철도 탄생역을 기념하는 기념물 외에는 그 역사를 알리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기념물에도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진 않고 그저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시간이 줄었다는 내용만 담겨져 있는데요. 한반도의 철도, 특히 경인선에 대한 역사와 미래의 염원을 담을 만한 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인선 그 부설 자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열강들이 한반도의 이권을 이제 사실 침탈을 하고 그 이권을 어느 쪽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하여튼 좀 굉장히 관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철도 노선이나 철도 부설권에 대한 뭐 경쟁, 열강들의 경쟁,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가 어쨌든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경인선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경인선 이후에 이제 놓여진 게 경부선이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노골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일본 본토의 철도역의 이제 종점이자 기점이었던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을 바로 연결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관부 연락선 혹은 부관 페리에서 이제 당시 식민지 수도인 당시 이제 경성까지 이제 거의 일직선에 해당하는 경부선을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경의선을 놓게 되는데 그 이유는 1904년, 5년에 벌어진 러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나중에 또 경원선을 놓고 말 그대로 국토의 무슨 뭐 균형 발전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시에 군대와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그 물류의 길을 놨던 게 이제 한반도 철도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 말씀하신 제국주의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철도 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서울역 뒤에 가면 그 손기정 기념관 있잖아요. 손기정 기념관 가면 손기정 선생님이 그 베를린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이제 갔던 티켓, 열차 티켓이 있어요. 근데 열차 티켓의 출발점이 도쿄고 이제 종착점이 베를린이에요. 네.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뭐 서울에서 베를린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티켓 자체가 관부 연락선 아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쿄에서 출발하는 티켓이 있었더라고요. 네. 실제로 경부선이 놓여지고 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시간 기준을 일본 기준으로 바꾸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철도 노선이 결국 이 배 노선에 의해서 연결이 됐는데 일본 시간과 조선의 시간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해서 이때 표준시를 바꿔버립니다. 네. 철도 연결 때문에. 맞습니다. 인천역 앞에는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천국의 조개지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일본 조개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차이나타운이 끝나는 바로 이곳에서는 데볼호텔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근대식 호텔인 데볼호텔은 2018년 옛 사진을 비롯한 자료를 토대로 재현의 문을 열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 자유공원 일대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과 러시아와 같은 세계 각국의 조개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공동조개 혹은 각국조개라고 합니다. 조선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 인천의 그 조개지를 보면 네. 이렇게 사실 잘 포장이 된 거지만 어찌 보면은 저기 외국의 강대국들이 일정하게 좀 반식민지처럼 이렇게 운영하던 공간이 조개지잖아요. 네. 어찌 보면 좀 제국주의 시대의 흔적을 그대로 좀 남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각 나라들은 그들의 문화를 함께 갖고 들어왔는데요. 일본계 사찰을 통해 일본 종교가 유입됐고 이사가는 날 생각나는 맛있는 짜장면도 당시 천국 문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짜장면이 시작된 곳이 인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뭐 사이다, 뭐 쫄면, 뭐 맥주, 여러 어떤 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게 인천이에요. 개항장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경인선 열차가 있던 당시에는 서울에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냉면을 인천 쪽에 주문을 해서 먹었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냉면 뽀이들이 육수와 면을 따로 들고서 경인선 열차를 타고서 배달을 했다고 해요. 플렉스네, 플렉스. 당시 많은 외국인들이 제물포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독일 마이어 상사의 제물포 지점으로 들어왔던 세창양행이 그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곳 자유공원에서는 세창양행의 사택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옛 일본 조개지터에 자리한 지금의 인천계항박물관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 중구지부 건물, 그리고 인천 계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은 각각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의 은행으로 쓰이던 건물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옛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인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 관광에도 적합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 하나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카페가 있습니다. 1800년대 말 일본의 한 하역업체 건물을 보수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카페인데요. 이곳을 탈바꿈하신 분은 인천에서 오랜 시간 문화활동을 해오신 백영임 씨입니다. 과거를 박물관이라는 공간에 가둬두기보다 현대의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접근하기 쉽도록 카페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카페 곳곳에는 당시의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제물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당시 해외로 이민 갔던 교민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이 어찌 보면 자발성이 있는 듯 하면서도 그 당시 우리 구한말의 조선 말기에 삶의 조건이 점점 나빠지고 외세가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곳에 살기 어렵게 된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조국을 떠났지만 강제합병과 6.25 전쟁으로 조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하와이 교민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며 도왔습니다. 또 6.25 전쟁 이후에 나라의 재건을 위해 대학 건립에 힘쓰기도 했는데요. 그 대학이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를 따서 만든 인하대학교입니다. 당시 이제 미국의 요청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일본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한쪽 국적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노동쟁이 등을 우려해서 좀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고종 정부에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민자를 좀 보내주시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조선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주로 처음에는 인천 내리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민을 갔고,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왜 이역 만리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까 봤더니 조국이 근대화되지 못해서다. 근대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심사숙고를 해보니까 아, 공학교육이 제일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을 모집해서 국내에 보내서 그게 인하대학교 어떤 건립의 배경이 됐다고 하죠. 개항의 역사부터 다양한 국적의 흔적까지 다이나믹한 역사를 보여줬던 인천과 제물포, 오늘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낱 상처의 공간이 아닌 나라와 미래를 위해 피땀 흘려 애쓴 사람들의 열정이 남아있는 공간으로서 제물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평화기행, 인천 제물포에서의 기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어디로 떠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